자, 일단 이공 기출 같이 개념 정리하고요. 테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시험 문제 하나 풀도록 하고요. 이번 주부터 계속 기출을 하나씩 풀 겁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자, 펜 드시고요. 필기하세요. 자,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유무리함수. 자,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나와있고 자, 합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건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라서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여러분 F 합성 GX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겉함수, 속함수 이런 표현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겉함수가 누구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치? F가 겉함수고 G가 무슨 함수야? 속함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X의 범위를 받았어. 자, X의 범위를 받으면 X의 범위가 뭐의 범위를 일단 만들어? G의 범위를 만들겠죠? 그럼 G의 범위가 다시 누구한테 나오겠어요? F한테 들어가서 F의 범위가 나오겠지?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구하라고 하는 최종 Y 값이 자, F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뜻이다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구분이 안 되면 그리세요. 그리고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는 특히 이 두 종류의 함수는요. 그래프가 없이는 그래프를 없이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프 없이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래프를 안 그리잖아? 저는 그냥 문제를 안 풀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예 풀기가 싫구나. 아니면은 이 부분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안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풀 생각이 없네. 그치? 자, 여러분 과제를 안 하실 수는 있습니다. 과제를 안 하실 수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못 할 수도 있지. 근데 시험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시험을 보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말씀드릴게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왜 저렇게 시험을 보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시기쯤 되면 준비가 안 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쵸? 그 납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랑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랑 약간 다른 머리를 씁니다. 저도 잘 몰라서 이것저것 공부도 해보고 알아보면서 알게 된 부분인데요. 공부를 할 때는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잖아요. 공부라고 하는 거는요, 인식이고, 내가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이니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식한 것을 재빠르게 장기 기억력으로 전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력을 전환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얘가 자주 까먹잖아. 근데 까먹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 하는 거야? 뭐해? 반복하죠? 반복이 최고예요. 저는 이제 반복, 장기 기억력으로 넘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막 감정이입해서 문제 풀어라, 이해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런 애 저런 애 감정이 들어가면 되게 잘 외워져. 그래서 감정을 넣으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고반복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수학이 무슨 감정이입이 되겠어. 솔직히 그렇지 않아? 반복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넘겨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거에 비해서 시험이라는 건요 뭐냐면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를 꺼내서 자, 인출하는 과정이에요. 인출.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꺼내야 돼. 근데 인출이 된다고 문제가 풀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문제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돌아가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자, 특징이 있어요. 문제들이 이거는 반복해서 출제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약에 시간이 엄청 많으면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가지고 이해하고 다 해결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돼요. 자, 시간 제한. 뭔가 제한된 시간 안에 내가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수학이 여러분들 수학 시험 볼 때 손 떨리고 하는 게 시간 제한 때문인데 이 시간 제한에서 좀 자유로워지려면요. 항상 나오는 80%의 문제 유형들은 이미 알고 들어가야지. 그치? 이건 나온다. 이건 이렇게 푼다라고 했지. 보자마자. 다시 말해서 보자마자 진입할 수 있는 문제. 보자마자 진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70%는 나와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시험을 보실 수 있고 물론 보자마자 진입한다라고 해서 뭐 다 푸냐? 그건 아니에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중간에 약간 바뀐 거를 인지를 하면 또 못 풀 수도 있지만
보자마자 내가 이 문제다라고 인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를 해드리고 문제 시험을 보면요, 확실히 잘 봐요. 확실히 잘 보니까 시험을 자주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시험 2주 정도 남은 입장에서는 훨씬 효과적이다. 자, 인출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 스스로 계속 반복을 해서 알아둬라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빨리 오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제 제가 써놨죠? 자, 2번 문제는 자, 여러분 사분면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자, 사분면을 앞으로 오세요. 자, 지난다 혹은 지나지 않는다. 자, 지나지 않는다, 안 지난다. 않는다. 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할 때 그냥 간단하게만 쓸게요. 너무 약간 스포가 될 것 같으니까 y 절편을 보세요. 자, y 절편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부호를 선택하면 돼. 뭐 간단한 예시만 들게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건 확실해. 이건 확실해. 근데 모르겠어. 내가 2, 4분면을 뭐 안 지난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2, 4분면 안 지난대요. 그럼 지금 요거 괜찮은 거죠. 그쵸? 그러면 몇 콤마 몇 가지 괜찮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y절편이 슬금슬금 위로 올라가서 몇보다 자, y절편 몇보다 0보다 작으면 되는데 잠깐 멈추고 4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를 확인을 하신 후에 등호를 줄지 말지 한 번 더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등호를 줘도 괜찮죠? 그쵸? 근데 항상 이런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잘 구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요.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는 오로지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을 게 y절편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x절편을 보셔도 되지만 x절편 구하기 더 힘들잖아요. y값에 0 넣어서 구하는 게 힘들잖아. 자, y절편은 x에다가 0 넣어서 빡빡 구하면 되는데 x절편은 y에다 0 넣어서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주의를 하시고 이 문제가 꼭 하나씩은 나오더라고요. 얘는 솔직히 1번 치고는 조금 과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2번 이 유형의 문제는 항상 출제되는 문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제가 실수 조건이라고 이제 짧게 썼는데 실수 조건이 뭘까요? 무슨 수의 실수 조건을 물어보는 걸까, 얘들아? 대답 좀 해볼래? 공부했잖아. 자, 무슨 수의 실수 조건 물어볼까? 무슨 수나? 유리수나 아니면 자, 무리수의 실수 조건을 물어봅니다. 자, 무리수의 실수 조건을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리수의 실수 조건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자, 유리수의 실수 조건은요. 분모가 몇이 아니면 돼요? 자, 분모가 몇이 아니면 돼? 0이 아니면 돼. 자, 이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무리수의 실수 조건은 자, 루트 안쪽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루트 안쪽이 어떠면 돼요? 0보다 정확하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 이걸 딱 봤을 때 루트 안쪽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우리 무슨 부등식이라고 하죠? 절대부등식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건 절대부등식이 안 는다며. 근데 솔직히 2차 절대부등식은 그 절대부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산술기하는 모르겠어요. 그 함수에서 나온 절대분식은 그냥 넣으신 거고. 그래. 다항함수에서 나오는 절대부등식 그냥 넣는 거고 그 산술기하 코시슈바치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나올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이렇게 설명해도 못 풀어. 알아서 잘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 한번 봐주시면 무리함수 기본인데요. 자, 이 무리함수 기본은 뭐냐면 식이 하나야. 자, 식이 하나야. 근데 질문을 5개를 해. 그럼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래프를 그려두고 문제를 푸는 게 낫겠어? 아니면 하나하나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게 낫겠어? 그래프를 그리고 풀어야죠. 자, 그래프 그린 후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실 때는요, 막 섣부르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는 첫 번째 면부터 틀리지 않고 차곡차곡 맞아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 어려운 문제 하나 더 맞고 막 앞에서 엄청 틀리면 좀 그렇잖아요. 자, 항상 정의역, 치역, 자, 정의역과 치역을 잘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일 좋겠다라는 거고 자, 실수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 자, 5번은 약수 개수랑 약수의 총합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경우의 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 중에 숫자를 가지고 쓰는 게 제일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약수 개수는 알아. 모르나? 약수의 총합을 모르겠지? 그치? 자, 약수의 총합을 모를 것 같으니까 자, 우리 간단하게 알려줄게. 자, 약수, 요거는 그냥 미리 알려드릴게요. 어제 대부분 절반 이상이 다들 틀렸더라고요. 자, 만약에 어떤 숫자를 받았어요. 자, 어떤 숫자를 받았는데 약수에 관해서 물어보면 당연히 무엇을 하셔야겠어요? 무슨 분해? 소인수 분해. 그럼 P의 뭐 M제곱 곱하기 Q의 N제곱 곱하기 R의 MNL 뭐 이렇게 쓸까? 자,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은 개수, 약수 개수 물어보면 몇 개라고 해야 돼? N 플러스 뭐? 1 곱하기 자 N 플러스 1 곱하기 L 플러스 1개라고 하시면 되죠? 맞아요? 이건 다들 맞았어요. 근데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못 구하는 거야. 자, 총합은 어떻게 구해? 그치? 이렇다고요. 자, 총합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전개된 항들을 더한다 이런 느낌으로 푸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시야 이거 쓰지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있어.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약수를 전부 다 나열해서 다 더하는 건 무리가 좀 있잖아. 그러니까 단일 소인수 있죠. 단일 소인수를 가지고 1부터 시작해서 자, 얘의 최대 지수가 될 때까지 단일 소인수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자 1부터 시작해서 단일 소인수 거듭제곱의 합으로 표현을 하신 다음에 얘네를 전개를 하면 자 이렇게 전개하면 몇 나와요? 1 나오죠? 이렇게 전개하면 몇 나오니? 2 나오죠? 자 이렇게 전개하면 몇 나와요? 3 나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약수가 다 더해지는 구조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총합은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1 플러스 P 플러스 P 제곱 플러스 바바바바박 해서 P의 M제곱 자 곱하기 1 플러스 Q 플러스 그러니까 소인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좀 힘들 수도 있고 덜 힘들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자, 1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바바바바박 해서 R에 L승까지 다 실제로 요거는 더 해야지. 1, 2, 4, 8 이건 더 해야지. 1, 3, 9 이건 더 해야지. 그치? 이 정도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올해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왜냐면 이런 경우의 수가 선생님들 입장에서 매력적인 건 뭐냐면 대충 내도 틀려. 그게 너무 매력이야. 그래서 출제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쭉 하고 나서 경우의 수가 몇 문제나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요 해는 20년도 기출은요 코로나 때라서 되게 문제가 쉽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자, 넘어가서 6번입니다. 자, 6번에 제가 좀 중요한 거 썼는데 6번은 올해도 반드시 비슷한 요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NCA랑 자 NCB랑 둘이 이렇게 같을 때 자 같을 수 있는 조건은 자, 둘이 같으려면 어때야 되겠어? 자, A랑 B랑 어떠면 돼? 같으면 돼. 자, 근데 이거 하나만 물어보진 않겠죠? 자, 이거 하나만 물어보진 않아요. 자, OC2랑 OC3이랑 어때요? 같아요. 자, A 플러스 B가 몇일 때도 가능하다. N일 때도 가능해요. 실제로 매력적인 오답이 있어서 애들이 겁나 틀렸습니다. 자, 요때도 가능한데 다만 항상 확인을 하실 건요. 자, A나 B는요, N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쓰라고 하는 이유는 하도 수학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쓰는 게 그래도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썼다는 게 이제 인식 한번 하고 손으로 한번 그거를 이제 한번 물리적으로 이렇게 써놓으면 다 그래도 내가 해봤다라는 건 아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자, 무리함수와 직선은 당연히 나오겠죠? 자, 무리함수와 직선은 반드시 나옵니다. 자, 반드시 나오는데, 자, 직선과 무리함수가 자주 나오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대부분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자, 접할 때 구할 때 있잖아요. 접할 때. 자, 접할 때는 판별식이 몇이다로 구하고, 0이다로 구하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될 때는 자, 뭐로 구하면 돼?
꼭지점을 뭐해서? 대입해서 구하시는 거예요. 자, 대입해서 구하신 다음에 각각의 값이 나왔으면 내가 다시 조합해서 답으로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빡 하고 풀 수 없어. 자, 무리함수와 직선이 이제 자주 출제되는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약간 이런 겁니다. 경계 지점을 스스로 잘 구해서 다시 조합해서 서술할 수 있느냐. 자, 경계 지점 찾는 능력에 대해서 찾는 능력을 물어보는데요. 이 연산도 만만치가 않아요. 한쪽은 제곱해가지고 판별식 0대를 해야 되고, 한쪽은 대입해야 되고, 이상인지 이쪽에 등호를 붙여야 되는지 저쪽에 등호를 붙여야 되는지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단순해서 굉장히 오답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바닥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잘 풀어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9번인데 밀렸죠? 일단 8번 한번 해보자. 자, 8번은 유리함수와 산술기하예요. 이거 안 나와요? 확실해? 산술기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럼 8번은 우리가 지우고 풀자. 8번은 지우고 풀자. 8번은 지우고 풀고 9번 아니라 10번이죠. 번호가 밀리긴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테마만 보면 되니까. 자, 10번은 실제로 두 번째 바닥에 있는 첫 번째 문제인데 경우의 수 중에서요. 자, 어떤 공식을 도저히 모르겠어 하시면 여러분들 노가다 하시면 돼요. 근데 노가다의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수형도를 그리듯이, 자, 노가다 플러스 노가다 중에서도 지금은 수형도를 그려서 푸시면 되고요. 수형도 그렸는데도 안 풀리는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수형도 그리시면 돼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형도 그리는 문제가 실제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미 경우의 수 수형도라고 써놨죠? 벌써 경우의 수가 몇 문제나 나왔습니까, 여러분? 자, 약수,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문제,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자, 10번 안에서 3개나 나왔어요. 왜 많이 낼 수밖에 없냐면 너네는 전부 다 문과잖아. 문과 이과가 없지만. 그러니까 선생님이 편하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과를 갈 친구들 중에서 경우의 수를 너무 못하는데 너무 많이 내면 또 잘해야지. 좀 어쩌라는 거야. 이거 하지 말든가. 그렇지 않니?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순환골 색칠하기 나옵니다. 자, 순환골 색칠하기 공식 기억나요? 안 알려줄 건데? 자, 공식 사용이라고만 쓸게요. 자, 공식 사용. 자, 공식 사용이라고 써드릴 거고, 제가 실제로 막 너네한테 그랬잖아. 펴봐야 돼? 일단 쉬는 시간 한번 봐. 맞추고 싶으면 봐.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거 어디서 막 핸드폰에 찍어서 두든 아니면 나 근데 공식을 사용하는데 그거보다 앞서서 뭐가 하나 있냐면요. 색칠하실 때 항상 가장 많은 애들과 인접한 부분부터 칠하는 거예요. 자, 일단 공식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장 많은 영역. 자, 많은 영역부터 자, 많은 이웃한 부분이 많은 영역부터 색칠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작년 시험에서 나왔어요. 지금 20년도 기출 풀고 있지만, 여러분들 너무 못할 것 같아서 20년도, 왜 저렇게 눈에 감는 거야? 자, 20년도부터 풀고 있지만, 자, 너무 재밌다. 또 뒤에 있는 사람이 거의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소리 한번 들었어요. 자, 영역부터. 근데 둘이 기절할 것 같은 모양이 똑같아요. 서로 기분 나쁘세요? 진짜 똑같아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온다. 해마다 나오고 색칠하기 문제는 거의 나옵니다. 거의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마플 시너지에 있는 색칠하기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똑같이 안 나왔어요. 작년에도. 그냥 어떤 원리를 이해해서 푸는 문제가 나왔는데 어렵다기보다는 요거만 아실 때 가장 많이 주변이랑 이웃한 영역부터 칠하고 곱하기 처리하시면 되는데,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가 20년도에 나왔었다. 그때는 이제 마더텀이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낫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잘해요. 여러분들 2010 몇 년생이? 2000 몇 년생이지? 8년생이야? 2008 비교해줄까? 2006. 자, 2005. 2006. 얘네가 잘해. 지금 너네 바로 밑학년이 좀 낫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고요. 여러분 비슷해요, 둘이. 비슷하고, 너 무슨 D지? GD요. GD. G?
자, 12번. 귀엽네요. 돈 지불하는 거 나옵니다. 이거는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제가 돈 지불하는 거 예전에 깜지로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불하는 방법, 아니면 지불 금액,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럼 간단하게만 써드리면 지불 방법을 보통 A라고 맨날 하는데 방법은 권종에다가 하나씩 더해. 권종 개수. 자, 1000원권 개수에다가 1을 더합니다.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막 곱해요. 그 다음에 빵원은 맨날 세지 말라고 하잖아. 뒤에서 하나를 뭐 해? 빼. 요게 방법이야. 방법은 너무 쉬워. 방법은 쉬운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치? 근데 금액의 개수가 오히려 어려워요. 그래서 금액 개수, 자, 금액의 종류, B는 어떻게 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일일이 세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세세요. 자, 일일이 맞아요? 112예요? 112예요? 2예요? 확실해? 알겠어. 자, 일일이 다 세요. 이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일이 세다 보면 규칙성이 나와요. 1000원 단위로 다 셀 수 있네? 하실 수도 있고요.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못 내네? 하고 5000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자, 일일이 세시면 되고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잘 풀어보세요. 평소에 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자, 오른쪽 위로 가서 자, 13번인데 13번은 마플 시너지에 한 문제 정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무슨 점의 개수냐면 정수점이잖아요. 자, 정수점의 개수. 자, 정수점의 개수는 여러분 반드시 요거에만 집중해서 문제를 푸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자, 정수점 개수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은요. 자, 어떤 마인드로 두 가지 행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답이 안 나오면 손절하고 넘어가세요. 첫 번째는요. 자, 격자, 그리드 노트를 자, 격자라고 해야 돼? 그리드라고 해야 돼? 방안이라고 해야 돼? 뭐가 제일 좋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안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라는 말이 있어요. 셋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익숙한 게 뭐예요? 격자, 그래, 격자라고 하자. 격자를 그리세요. 격자 형태를 마련을 하세요. 자, 격자 형태를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건 어차피 정수라는 건 이 정사각형 한 단위가 1이라는 걸 알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정말 충분히 마음을 좀 비우고 이거 이제 옛날에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거를 해둔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좌표를 하나하나 찍어서 연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격자 형태를 준비를 하시고 자, 그래프를 정말 리얼리즘으로 그리는 거야. 자, 그래프를 자, 리얼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리얼하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한 땀 한 땀 세시면 돼요. 하지마, 세면 되는데 이번엔 찬서 아프니? 저요? 감기 걸린 거. 그래요? 감기 걸리죠. 어떻게 해봐. 자, 그래프를 리얼하게 그리셔서 하나하나 세시면 되고 정수라고 하는 것의 뜻 자체가 노가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하나 세야만 한다. 이게 사람이 진짜로 달라붙어가지고 하나하나 세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기서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 정수점 개수는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할만해요. 생각보다 몇 개 없어. 점이 몇 개 없으니까 자, 이거는 쉬운 문제다라고 애초에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함수 개수 구하기 심한데요. 자, 함수 개수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함수 개수 문제가 3문제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함수 개수 심한데 이 함수 개수는 진짜 무슨 뭐 유리 함수 개수 이게 아니라 자, 유한정의역 있잖아. 자, 유한정의역에서 자, x 주고 y 줍니다. 이렇게 줘요. 자, 이렇게 주고서 자, f를 보낼 수 있는 f의 조합 개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f 개수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자, 여러분들이 가랑 나 조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가나 조건 잘 보시면서 해결하시면 되고 제가 지지난 시간에 함수 개수 테마로 수업했었잖아요. 그거 열심히 풀어보셨던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안 풀어서 그렇죠. 자, 그럼 함수 개수 심한 문제도 경우의 수다. 곱셈 처리를 하다가 물 중간에 곱셈하고 더하고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평소에 쌓아놨던 실력이 그냥 드러나는 부분이라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푸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막 비벼서 풀어. 자, 그 다음에 15번에 초승달 유리함수 여러분 아세요? 자, 일부러 이렇게 쓴 건데, 자, 초승달 유리함수. 그걸 제가 가로치고 연립부등식이라고 썼죠? 자, 여러분들 어떤 식을 보십니다. 자, 어떤 식을 보실 건데, 어떤 식이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는 유리식이고요. 양쪽은 형태가 비슷해. 그러면 전부 다 뭘 붙여서? y를 붙여서 자 인식하신 후에 푸시면 돼요. 자 이거는 간단하게만 이렇게 쓸게요. 자 초승달 모양이라는 거는 정의역이 한정된 유리함수가 나올 거라는 거고 양쪽은 형태가 유사한 두 개의 함수를 어떤 특정 개수가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시면서 푸는 문제인데 꽤 어렵습니다.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자, 다시 말해서 함수화 하신 다음에 자 함수화 후 해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이런 인식이 잘 되는 사람들이 좀 더 잘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평소에 공부를 해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름 뭐 이 문제들 중에서는 약간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자 많이 힘들면은 주무세요. 자 16번 토너먼트. 자 토너먼트는 100%는 아니야. 자 100%는 아니야. 왜냐면 작년 시험엔 없었거든. 근데 작년 시험이 사실 마플 시너지를 바뀐 첫 번째 해였어요. 근데 이 토너먼트 문제는요 해를 걸러가면서 나오고 요거는 제 느낌인데요 명덕이 다 좋아합니다. 명덕 남고 명덕 여고 명덕 외고 세 학교가 명덕 쌤들이 좋아해. 쌤들의 애정이 좀 있어. 왜냐면 내기가 굉장히 쉽잖아. 여러분 토너먼트 문제는 이거죠 이거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거잖아. 그치? 맞아?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대부분 그림이 이거예요. 대부분 그림이. 그러면 일단은 조짝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조짝이. 자, 몇 팀. 자, 첫 번째 가로가를 쫙 나눠서 몇 팀으로 조를 짜고. 네 팀, 세 팀으로 조를 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가를 나눠서 몇 팀으로 짜고. 두 팀 짜고. 그 다음에 두 팀 몇 팀 짜고. 한 팀 짜면 끝이야. 근데 두 팀 짤 때 조심해야죠. 둘이 인원이 똑같은 묶음이 두 개 있는 거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잘 모르겠으면 원리를 반드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경우의 수에서 많이 어렵게 안 낸다 하면 이 문제랑 색칠하기 문제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함수개수 문제 뭐 이런 것들. 자, 이제 한번 구경해봐. 함수개수가 몇 개나 더 나오는지. 자, 그 다음에 1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은 등간격. 자, 제가 써서 그래요. 등간격이라고 고쳐주세요. 자, 등간격 평행선에서 자, 평행선에서 뭐의 개수 구하래? 삼각형 개수 구하라고 되어 있죠? 물론 직선 개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요. 자, 우리 점개수 있죠? 자, 점개수 중에 몇 개를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몇 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나와? 그치? 자, 여기에 나오는 얘는요 평행선들이 이루고 있는 점의 개수입니다. 자, 점의 개수예요. 점개수. 근데 중요한 건 점개수를 다 뽑으면 뭐가 나오냐면 자, 한 직선 위에서 세 개를 뽑아버리면 삼각형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자, 불가한 경우를 여러분들이 잘 빼주셔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자,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입니다. 이 불가한 케이스를 잘 세야 돼. 자, 잘 세야 돼. 자, 잘 세야 돼가 돼야 아이야? 아이. 요에 돼야? 네, 감사합니다. 자, 잘 세야 돼. 잘 세. 내가 진영이보다 국어 잘하나? 아니지? 너 잘하지? 아니, 저 그래도 수능 때 2등급 나왔어. 1등급에서 2등급 넘어갔는데 나 국어 제일 못했어. 아니, 수능 때는 국어를 제일 못하지 않았어. 진짜 신기하죠? 사람이 평소에 잘하던 과목을 수능에 좀 빠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내가 효자 과목이었던 게 마지막에 날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잘 세야 되는데 기준은 기울기. 자, 기울기를 기준 삼아서 내가 다 샜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째입니다. 자, 18번째는 자, 무슨 개수 심화예요? 자, 함수개수 심화죠? 자, 함수개수 심화. 이거 얘기 안 할 거예요. 알아서 잘 풀어보세요. 평소에 했던 게 다 드러나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19번은 조짝이랑 배치하는 건데, 자, 조짝이 문제가 하나는 나올 겁니다. 이것도 조짝이긴 하지만 애들이 잘 인식을 못하잖아, 그치? 잘 인식을 못해서 이 조짝이 문제가 무조건 하나는 나올 건데요. 자, 근데 막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풀 수 있는 번호대가 이거잖아. 사실 18번이죠. 번호가 밀렸으니까. 조짝이 문제가 천편일률적이진 않은데 사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뒤쪽 번호의 경우의 수가 오잖아? 그럼 하다 보면 괜찮아, 생각보다. 근데 애들이 뒷번호의 경우의 수가 들어가네 생각하고 안 풀거든? 난이도가 생각보다 낮습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분이 딱 봐도 어려운 문제들도 있겠지만 쭉 편견 없이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편견 없이. 어차피 다 못하니까 그냥 편견 없이 풀어주세요. 아시겠죠? 아니야. 진영이는 잘해. 자, 우리 찬서는 죽었어? 찬서 괜찮니? 자, 찬서. 자, 잘 일어나봐. 자, 그 다음에 조건이 있는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인데 20번이 킬러입니다. 이게 킬러예요. 뭐 사실 킬러라고 보기 힘들어. 20년도에 이제 너무 애들이 공부가 안 됐었나 봐. 킬러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조건별로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있잖아.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근데 그 안에서도 이번 단원에 나오는 함수들의 특징이 x가 뭐 몇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몇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x는 a에다 이렇게 잘 두시고 왼쪽은 무슨 그래프, 오른쪽은 무슨 그래프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못하더라고. 자, 이쪽을 보통 이럽니다. 자, 무리와 유리를 섞어요. 자, 무리 함수 일부랑 유리 함수 일부를 섞어. 근데 자, 그 와중에 1대1 대응이 돼야 되면 여러분 여기서 만나야 되겠어, 안 만나야 되겠어? 만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는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데 물론 이걸 본다고 해서 풀리진 않아요. 근데 안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한번 풀어봐야 오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풀 수 있겠지. 자, 지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1번 마지막으로 자, 요거 서술형 1번이었어요. 서술형. 자, 21번 문제가 서술형인데 이것도 무슨 개수야? 함수 개수죠. 이거는 쉬워요. 여러분들 경우의 수가 만약에 서술형에 들어왔다. 100% 풀어야 돼. 이거 무조건 풀어야 돼. 자, 이것도 여전히 경우의 수 문제인데 앞에서부터 경우의 수 문제 몇 개나 있나 한번 세볼까? 자, 경우의 수 문제 여기 하나. 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그 다음에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이거는 아니라고 하자. 자, 다섯. 그 다음에 여섯. 그리고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자, 11개가 경우의 수입니다. 무조건이죠. 왜냐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야, 함수잖아. 이거 함수로 된 거야. 이렇게 얘기가 딱 좋은데 저는 경우의 수에서 출제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를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풀어야지만 풀리는 문제는 그냥 경우의 수라고 인식하고 풀라고 했습니다. 1대1 대응의 조건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함수 개수가 몇 개냐 하는 문제들은 전부 다 그냥 함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야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과제를 어떻게 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우의 수를 못하는 사람은 시험을 잘 볼 수 없어요. 근데 경우의 수가 어렵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문제 20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뭐 계산 실수 잔잔하게 틀리겠죠? 근데 제가 이미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냥 평소 실력 가지고 팍팍팍팍 풀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한 2분 정도만 쉬었다가 아까 얘기한 그 산술기하 문제 하나 지우고 그 다음에 45분 정도만 드리고 문제 한번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학부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다 못해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노력의 수준이 좀 달라.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다 짚어줬는데 못 풀었다는 건 좀 이상한 거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20 기출풀이고 20 기출풀이보다 20 기출보다 쉬운 시험지는 사실 없었어요. 역대. 자, 1번 볼게요. 자, x가 몇부터 몇까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부터 10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함수에 해당하는 gx한테 넣을 계획이에요.
근데 gx가 아무래도 무리함수이다 보니까 그래프를 좀 그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gx가 1,2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준 x 범위를 1부터 10까지 대입을 하는 거죠. 자, 1부터 10까지 대입을 했더니 y 값이 몇부터 몇까지 발생을 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g의 y 값을 g라고 대체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2 이상 10 넣으면 몇이야? 너무 어렵다, 그지? 자, 10 넣으면 몇이에요? 틀린 사람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10 넣으면 9 플러스 2니까 몇이야? 5야. 그럼 얘가 다시 누구한테 정의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야? F한테 정의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 함수의 y 값이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또 F는 이거 따라서 쓰지 마. 어차피 너네가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다시 봐야 되잖아요. 자, 유리함수 그릴 줄 모르지는 않겠죠. 자, 마이너스 1,0이고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F예요. 자, F에다가 이 범위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몇부터 몇까지? 2부터 몇까지? 5까지. 자, 2부터 5까지 대입하시면 되고, 자, 2 대입했을 때 y값, 자, 5 대입했을 때 y값을 잘 써주시면 되는데, 뭐 아무래도 감소 함수이다 보니까 2 넣었을 때랑 5 넣었을 때가 값이 이제 뒤바뀌어서 나오겠죠. 자, 2 대입하면 3분의 2가 나오고요. 자, 5 대입하면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3분의 2부터 3분의 1까지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못 푼 이유는 이겁니다. 사실 그냥 범위 넣고 나오는 y값 또 집어넣고 풀기만 하면 되거든? 왜 못 풀었을까?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1번을 못 푼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자,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데 자신감이 없는 이유는 이런 문제를 주체적으로 풀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합성되어 있으니까 어려워 보이고 합성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생각해. 합성 그래프는 그리지 않아. 그림 개형 찾으라고 하기 직전까지 그리지 않고 우리 반에서 합성을 한 걸 그려서 풀 수 있는 사람은 2명 이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2명 이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합성한 그래프는 그릴 생각조차 안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 지울 거고요. 자, 지울 거고 풀이는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 다시 쓰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뭐야 맨날 시험 보는데 나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 절대 시험 보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자, 2번 하겠습니다. 자, 2번 틀린 사람들 많죠. 자, 2번 유리함수 여러분 점근선 어디 있어요? 첫 번째 거 x는 몇에 있어? 마이너스 1에 있어. 자, y는 몇에 있어? y는 1에 있어. 자, 근데 k 때문에 모르겠어요. 개소리 하지 말고.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상황에서 k를 모른다 하더라도 모든 사분면을 지나려면에 대한 생각은 하실 수 있지 않아요? 요쪽이면 왜 모든 사분면 지나니? 여기에 배제되잖아. 그런 생각은 어디서 나온다? 평소 연습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상황을 바래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안 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자, 이렇게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모든 사분면을 지나줘야 돼서 이 미세한 이 부분이 4사분면을 지나게끔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돼. 다시 말해서 함수가 2개니까 첫 번째 함수를 제가 그렸을 때 이런 이 별표 표시된 모양으로 반드시 나와야 한다라고 내가 그래프를 확정한 다음에 푸는 거지. 자, 여러분 확정 후 풀이를 하는 이러한 문제들은요 생각보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좀 슬픈 얘기 해드리면 뭐 지금은 공부 안 해서 그렇다 치잖아요. 근데 2학년 때는 내내 이런 문제만 나와요. 확정해서 이 그래프 돼야지 그 다음에 계수. 자, 여러분 구하는 거다. 그럼 y절편. 자, y절편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작아야 되죠. 미안해요. 자, 요렇게 생기면 안 되니까 그냥 작으셔야 됩니다. 자, y절편은 x에다 몇 넣으면 된다고요? 0 넣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유리함수에다 y절편에 0 넣으면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유리함수는 몇 사가 지난다고 애초에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나머지 풀이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제가 끝까지 풀어서 풀이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확정해서 풀으라고.
두 번째 그래프도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차피 못 푸는 건 똑같아요. 한번 돌파를 해서 풀 수 있는 사람이 그래야 그 이후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자 k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3이 0보다 어떠셔야 됩니까? 크거나 같으셔야 되는데 언제 0보다 크거나 같냐면 항상입니다. 항상. 절대부등식이잖아요. 자, 여러분 근데 절대부등식은 특히 2차 절대부등식은 제가 항상 부등식이 풀리지 않으면 앞에다 뭐 붙이라고 했지? 붙였어? 붙여서 푼 사람들은 잘했어. 자, 그리고 0은 뭐라고 인식하시면 되냐면 x축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함수라고 인식이 됐을 때는 이렇거나 이런 것까지 오케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첫 번째 아래로 블록하게 자동으로 나는 그렸지. 나는 많이 풀어왔으니까 k가 양수면서 판별식은 0보다 어땠으면 좋겠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는요, k가, 자, 얘가 2차라고 못 받은 적이 없어요. 이건 어디가 내 상상이야, 이거. 그지? k가 몇이어도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는 거야. 왜냐면, 자, 2차항이랑 1차항이 동일한 문자로 서술되어 있으면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2차 아니어도 되고, k가 0 넣었더니 왼쪽에 3 나왔어. 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참이지. 그러니까 k가 0인 건 괜찮죠. 자, 얘는 수학하가 아닙니다. 제가 수학하로서 접근하는 부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얘는요 수학상이에요. 근데 왜 틀렸을까요? 수학상도 흔들리는 거죠. 자, 정신 차려. 자, 4번 하겠습니다. 자, 4번은 뭐가 오답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개인 질문으로 받을게요. 뭐가 질문인지 모르겠어. 혹시 매력적인 오답이 몇 번이었어? 5번이었어? 자, 산수가 5번을 해놨으니까 5번 한번 해볼게. 자, 5번은, 자, 이 사람이 y는 하고 무리함수 이렇게 주셨잖아요.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근데 내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역함수식을 구해만 하는 상황이면 정의역 치역을 잘 써야 된다. 자, 얘는 정의역이 어때? x가 0보다 어떻다? 자, x가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야. 자, y가 1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x와 y를 교환하셔서 그 이차함수 식은 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식은 맞을 거예요. 자, y는 하고 2분의 1하고 뭐 x는 맞니? 모르겠다. x 플러스 틀렸네. 쌍 틀렸어.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왜 그런 거지? 그럴 수 없는데 그럴 수 있다고 하자. 자, 5번은 넘어갈게요. 6번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하겠습니다. 예, 5번, 6번 아까 설명했잖아요. 자, 5번, 6번이 딱 알면 딱 풀 수 있죠. 왜? 경우의 수잖아. 경우의 수는 깊이가 없으니까. 자, 경우의 수는 깊이가 없으니까 지금 경우의 수를 많이 들인 사람들은 오히려 나는 요것만 하면 한 번에 잘 맞을 수 있겠는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무리함수 나와 있는데 무리함수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프 그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면 그냥 하루 각 잡고 좀 그래프 빨리 그리는 거 연습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선이 기울기가 몇이죠? 마이너스 1이죠. 자,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k인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 2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럼 접할 때 구해야 되겠지. 접할 때 구하고 그 다음에 몇 콤마 몇 지날 때 내가 꼭지점이라고 했었지. 몇 콤마 몇? 2,0 지날 때. 자, 그럼 요 케이스가 k가 2일 때야. 2,0 직선에다 대입하면 돼. 자, 위쪽에 있는 접하는 상태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시면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k다라고 하는 이 1차 함수와 루트 2 마이너스 x다라고 하는 무리함수를 둘을 어떻다고 두시고 같다라고 두시고 양변 뭐 하시면 됩니까? 제곱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쪽은 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돌려서 제곱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쪽은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 루트만 벗겨지는 거야. 알지? 자, 2 마이너스 x 하면 돼. 자, 그러면 k 값이 나오겠죠? k 값이 아마 하나 나올 겁니다. 하나. 아니니? k 값 구하는 것도 알려줘야 되나? 자, 전개를 못하는군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판별식이 몇이어야 된다고?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고. 만약에 이거를 하는 걸 아예 안 했잖아? 그러면은 얼른 그 파란색 책에 있는 무리함수 기본 문제 풀어. 자, k 값이 몇 나오자?
4분의 몇 나와요? 4분의 9 나오니까 4분의 9. 4분의 아니야? 몰라? 알아서 해.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K값이 있잖아. K값이 뭐 어떤 별이라고 하면, 자, 여러분 K가 별보다 작고, 자, K값은 별보다 작고, 자, 2보다는 이거 두 개 만나니까 괜찮아?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실 매력적인 오답이 없죠. 이쪽만 잘 구했어도 그냥 답이 5번이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 8번은 오히려 나온다. 오히려 나온다. 자, 산술기하 문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많이 어려운 문제인지 한번 보자. 유리함수 그래프도 우리가 못 그릴까봐 그려주셨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어떤 한 점을 잡으래. 그럼 잡아야지. 자, 누굴 잡을까? ABCD 중에 누굴 잡아? 자, 그럼 누굴 잡아요? 자, 틀리신 분들 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많이 안 해서 못 푸는 겁니다. 자, A, 뭐식이라고 잡아야지? 모르겠다. A라고 뒀으니까 A나 대입이나 해보자. 대입이나 해보자. 손이 좀 빨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뭐에다가 지금 그었어요? 점근선에다 그었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 뭘 못하는지 나도 알아. 자, 이게 Y는 몇이야? Y는 3이야. 근데 이걸 못 쓰는 거야. 왜? 안 써봐서. 자, 그럼 저 길이는요. 위쪽 Y좌표에서 아래쪽 Y좌표 그냥 뭐 하면 돼요? 빼면 돼요. 그러면 이 높이, 세로라고 할까요? 이 세로 길이는요.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기 때문에 A-2분의 5고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맞아요? 자, 그 다음 가로 길이 한번 볼까? 자, 가로 길이는 x가 몇인 거? 이거 x는 몇? 이것도 쓰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앉아있지. 자, x가 몇인 거야? 2인 거야. 자, 요 길이는 오른쪽 x좌표에서 왼쪽 x좌표 빼면 되지 않겠어? 제가 일부러 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연락에 질문 다 하고 해봤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피드백 받는 시간이 없으면 잘 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얘랑 더해요. 근데 이제 가로 세로 두 개씩이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결국 그러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럼 나 같으면 둘레, 자, 길이를 A로 표현하겠다. 그리고 2배다 하고 얘랑 둘을 뭐 하겠다? 더하겠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을 해놓을 것 같아. 그리고 이 문제는 오히려 서술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산술기하 쓰면 얘는 크거나 같다. 2루트 몇? 5. 거기에다가 이제 2 곱하면 4루트 5 하고 빼면 되겠죠. 너무 어렵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9번 보시는데 9번 조금 나중에 풀게요. 9번 좀 더 고민 한번 해보세요. 푸시는 분들은. 걔는 그냥 생 노가다예요. 생 노가다. 못 풀겠으면 그냥 내밀어 주시고 수영도 그렸는데 못 풀 거 같아요.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려. 자, 우리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아까 했으니까. 자, 11번은요. 1,000원짜리. 자, 1,000원짜리야? 아이씨, 돈이 왜 적어? 1,000원짜리 몇 장? 2장. 자, 500원짜리 몇 개? 4개. 500원 왜 이렇게 많아? 너무 싫다. 자, 그 다음에 100원짜리 몇 개? 3개. 요거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100원짜리 3개인데 일단은 제가 A는 알려드렸죠? 각각의 번종별로 1씩 더하고 1을 마지막에 빼라 라고 해서 2 플러스 1 곱하기 4 플러스 1 곱하기 3 플러스 1 너네 내가 이거 열심히 풀어줄 때 처음에 그냥 알아듣는 듯 하고 두 번째 오답했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리고 시험에 나올 줄 몰랐죠. 이런 게 나오게 써있는데 진짜 나와요. 이게 마플 시너지가 우리 저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나왔다는 건 올해도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물론 길찾기도 길찾기지만 그치? 자, 그래서 이 셋을 곱해 3 곱하기 5 곱하기 4야 몇이야? 60에서 하나 뺐으니까 59가 되겠죠? 맞습니까? 요거는 다들 맞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B는 제가 어떻게 세라고 했냐면 진짜 세라고 했어. 왜 안 돼? 궁금해. 자, 제일 조금 내면 얼마 낼 수 있어? 100원. 그 다음에 200원. 그 다음에 얼마?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 얼마 낼 수 있어? 500원 낼 수 있어. 그 다음에 600원 낼 수 있고 700원 낼 수 있고 800원 이렇게 하다 보면 하기 싫어서 사람이 효율성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구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안 하죠. 안 하는 게 최악이에요. 진짜 진심이야 얘들아. 자, 1,000원이야 1,000원. 자, 1,000원 그 다음에 1,100원 이렇게 쭉 가잖아. 그럼 가다 보니까 900원 400원 다니면 좀 빠지는 것 같은 거야.
그럼 맥시멈 금액을 한번 써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맥시멈 금액은 자 2,000원에다가 4,000원에 4,300원인가요? 오케이. 그러면은 나는 이런 전략이야. 이건 내가 생각한 거니까 그냥 다른 친구들이랑 다를 수도 있는데 자신 없으면 다 세세요. 내가 이거를 규칙성을 못 계산을 하겠다라고 싶으면 그냥 다 써. 그럼 하나 맞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거잖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오케이. 자, 얘는 500원. 자, 봐봐. 0원대에다가 100원짜리를 살짝 얹은 거다. 0원대. 100, 200, 300. 그 다음에 이 셋 있잖아요. 자, 이 넷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넷은요. 500원대에다가 0개, 1개, 2개, 3개를 얹은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자, 맞아? 그 다음에 얘는, 자, 요 4개는 1,000원대에다가, 여기다 다 써볼게. 1,000원대에다가 1,200, 1,300까지 가능할 거니까 0 하나 주고 2개 주고 3개 주고 이런 거라고 생각해. 그럼 각각의 묶음당 4개씩이 나오는데 얘가 좀 빠지잖아. 그러니까 얘를 하나 올려주는 거야. 빵원을 일단 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빼자. 이런 전략인 거야. 그러면 나는 자 0원. 자 봐봐. 0원대에서 4가지, 500원대에서 4가지, 1,000원대에서 4가지, 그럼 1,500원대도 4가지겠죠? 그럼 500원 단위로 봤을 때 500원 단위로 내가 얼마를 지출할 수 있냐면 전체 맥시멈 금액이 지금 4,300원이란 말이죠. 그럼 500원으로 500원 0개부터 시작해서 500원 자 8개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4,000원 해가지고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각 금액 구간별로 몇 개씩 있어? 4개씩 있지. 근데 내가 내 맘대로 빵원을 세버렸잖아. 뒤에서 뭐 해주면 되겠어? 빼주면 되죠. 이거는 제가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요. 이건 내가 생각한 거잖아. 제가 생각한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만약에 제가 생각한 거를 여러분 걸로 바꾸시고 싶으시면 좀 시도를 해보시고 연구도 해보시고 하시면 되고 이게 자신이 없으면 그냥 쓰세요. 다 쓰면 하나는 맞는 거잖아요. 그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자, 12번. 만약에 자기가 틀린 번호대가 아니면 앞에 거 오답노트 쓰고 계셔도 상관없고요. 보고 싶으시면 보세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자, 12번 제가 아까 격자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헛소리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풀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못 푼 이유가 절대값 때문에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알려줄게. 자, 여러분 절대값이 x 단독으로 있잖아. x 단독으로 있으니까 일단 자, 범위를 좀 나누셔야겠죠? 자, 범위를 나누셔야 되고 범위가 x가 0보다 어떤 쪽? x가 자 0을 기준으로 나누는 이유는 절대값 안쪽을 0으로 만드는 값 기준으로 항상 나누는 거예요. 자, 0보다 작은 쪽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0보다 작은 쪽은 x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와? 1-x로 나오겠지?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지? 자, x가 0보다 큰 쪽에서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오겠죠? 자, 1 플러스 x.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리실 때, 자, 이거는 사실 충분한 연습이 안 되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괜찮아요, 틀려도. 틀렸어도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찍어서 맞은 건 내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자, 요 그래프를 0보다 작은 쪽, 다시 말해서 y축 좌측에 내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부분에만 성경에서 그리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 그리시고 아닌 쪽을 지우시면 돼요. 그죠? 자, x 정근선이 몇에 있죠? 아, 미안해요. 자, x 정근선이 몇에 있지? 1에 있죠. 그 다음에 y 정근선은 몇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이너스 2에 있어요. 내가 저렇게 썼다면 2라고 할 거야? 자, 마이너스 2에 있죠. 마이너스 2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k. 자, 이거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x-1분의 마이너스 2 하고서 1 집어넣으면 2 이렇게 맞는 거지? 자, 헷갈리면 통분했을 때 제가 다시 나오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도라이가 뭐라고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네 하시면서 일단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쪽만 남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만 남기면 되지 뭐. 이렇게 남기면 돼요. 이렇게 남기시면 되고 실제로 그래프를 조금 정확하게 그리셔야 되는데 자, 0 넣었을 때 몇 나오냐면 0 나와요. 나 지금 틀렸나? 뭐가 틀렸지? 0 넣었을 때 0 나오지 않니? 0,0 지나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틀렸네요. 미안해요. 자, 1 집어넣었을 때 제가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1-x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하고 위에 남는 숫자가 1 집어넣으면 되니까 2 남지 않아요? 저 식에다 x자리 0 집어넣으면 0,0 지나야 되는데 나 뭐 같은 건지 모르겠네.
뭐가 틀렸을까요? 이 식을 제가 그래프를 그려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x-1분의 1 넣어서 2가 나면 마이너스 2네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죄송해요.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여서 얘가 요쪽만 이렇게 남습니다. 요쪽만 이렇게 남고 이쪽은 그리지 않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 그래프는 보라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x 점근선이 몇에 마이너스 1에 있고요.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x 점근선, y 점근선이 2에 있잖아요. 우리 남는 숫자는 요거는 좀 보기 편하죠? 자, 요거 근데 제가 위에 했던 실수처럼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남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2, 4, 4, 4란 말이야. 그러면 요쪽하고 요쪽 그리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받아서 가요. 이렇게 받아서 가서 이런 모양새가 예쁘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2번인가 3번인가 명도 외고에서 출제가 됐거든,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를 연습해 두시는 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연습해 두시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한 군데 들어가 있는 유리함수는요, 연속은 대부분 보장이 돼요. 연속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게 무슨 함수냐면 이게 F함수야. 자, 이게 F함수인데 F함수를 나한테 뭐 하래? 무슨 함수를 또 만들래? 무슨 함수를 구하래? 역함수를 구하래잖아. 그래서 역함수를 열심히 구하는 척을 해보면 y는 x를 안 그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y는 x를 그은 다음에 y는 x에 대칭을 시키잖아요. 너무나 충격적으로 얘는 눈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자, 지금 얘네들이 둘러싸인 면적 안이나 경계에 있는 점들이에요. 왜? 나는 그냥 본능적으로 1콤마 몇인지 궁금했을 뿐이야. 자, 여기다 1을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몇인데? 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서 푸는 거고, 생각보다 그렇게 뭐 답이 난이도가 있다거나 한 건 전혀 없었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 문제는 연습하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에다 별표를 많이 치시고, 저는 이런 문제가 이번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낼 게 이런 거밖에 없기는 해요. 왜냐면 함수의 정의는 내야 되고 너무 싱거운 문제는 출제하기 그렇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유한정의역이잖아. 그럼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이런 걸 안 그린 사람은 아예 문제를 풀 생각도 없는 거야. 자, 이런 건 당연히 그렸다고 생각할게. 그래서 1, 2, 3, 4, 5, 6, 7이죠. 자, 1, 2, 3, 4, 5, 6, 7입니다. 1, 2, 3, 4, 5, 6, 7이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제시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잖아요. 하나씩 하다 보면 길이 보인다. 이런 믿음으로 푸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너무 빡죠. 그리고 우리 이거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니? 기억 안 나시겠죠? 자, x 몇에 한해서 몇이라는 원소 가 읽어봐. 몇이라고 하는 원소에 한해서 1, 2, 6에 한해서 이거 많이들 틀리지 않으셨습니까? 자, 1, 2, 6이라는 원소에 한해서 요 값이 몇이랍니까? 2x랍니다. 그죠?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되게 이상한 이런 비대칭적인 조건은 일단 대입을 하셔야 돼요. 자, 1 넣었을 때 몇이라는 거고 2라는 거고, 자, 2 넣었을 때 몇이라는 거고 4라는 거고. 자, 예전에 제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집 하면서 이거 어렵다, 근데 60문제밖에 없으니 잘 풀어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F 역함수 6하고 얘가 12가 되거든요. 그때 뭐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였던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그때 똑같이 얘기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힌트 중에 가장 매력적인 힌트가 몇 번이야? 첫 번째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몇 번도? 마지막도 괜찮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봐. 생각해보면 얘네들은 결국에는 저 원소 안에서의 어떤 값을 갖게 되어 있는데 둘을 더해서 2라는 건요. 1부터 6까지, 7까지 제한된 상황에서 둘을 더한 게 몇이라는 거야? 2라는 거야. 그럼 얘도 무조건 몇이어야 되고 1이어야 되고 얘도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돼요. 자, 얘는 그다지 두 번째 후순위로 매력적이네요. 후순위로. 얘나 비슷하네요. 자, 그래서 얘는 무조건 1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알았는데 틀렸으면 조금 더 연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20-1 이게 4라는 건 조건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 얘가 1이고, 얘가 3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걸 해결하고 났더니, 1은 불가능하죠? 몇 대면 대응이니까. 1대1 대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닌가요?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1대1 대응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네. 하시고, 그냥 F2가 몇이면 되겠다. 2면 되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요. 자, 얘가 5, 7일 수 있고요. 7, 5일 수 있고, 자, 6, 6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6, 6일지 5, 7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건 잠깐 보류. 이제 세 번째 거는 아주 이제 크리티컬한 힌트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나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3이랑 5랑 구했을 때 몇이랍니까? 10이랍니다. 근데 나머지 원소가 10을 이룰 수 있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딱 두 가지만 잡아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풀어보고 그게 실패하면 반대쪽이군 이러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F3과 F5의 조합을 3 더하기 7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F3과 5의 조합을 3 더하기 7이라고 하고 물론 얘네들이 자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근데 이렇다라고 했을 때 7이 이미 선점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6은 무조건 몇으로 가야 돼? 6으로 가야 돼. 그리고 나머지가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면 F6이 6이 아니랍니다. 제가 틀린 거예요. 6이 아니래요. 자, 밑에 써있잖아. F6이 6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두 번째로 자 어떤 조합이냐면 F3이랑 F5의 조합이 더했을 때 자, F5의 조합이 10인 이유가 4랑 6의 조합이었던 겁니다. 자, 4랑 6의 조합이야. 그럼 두 번째 한번 가본다. 4, 6의 순서는 몰라요. 전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보내야 뭔가 보일 것 같으니까 보내는 볼게요. 자, 이렇게 보내놓고 나서 나머지 원소를 이제 보내시면 되는데 자, 5, 7이나 7, 5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5, 7로 가야 될까? 7, 5로 가야 될까? 하실 때 자, 7을 한번 선택해 봅시다. 그러면 F 인버스 6이 7이라는 건 7이 몇을 선택했다는 거야? 6을 선택했다는 거야. 그럼 이거 안 되잖아. 그럼 이쪽이네. 자, 여기 5네. 자, F 인버스 6이 5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제가 위에서 설정하면서 내려온 겁니다. 근데 F, 자, 6이 몇인지 모르지만 얘가 몇이 나와야 된다. 얘가 7이 나와야만 한다. 그러니까 요거 순서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4, 요거 몇이라고 할까요? 여기 6이죠? 6이고 6이 5라고 하고 5가 7 안 되네? 6이 7이라고 하고 7이 7 안 되네? 6이 3이라고 하고 3이 6이 5라고 이거 안 되는데? 뭐 이거 되나? 이게 5였고요? 이거 맞죠? 그러면 지금 안 되네요. 안 돼요? 4, 6이 아니라 6? 단가? 뭐 이렇게 해서 풀어가자.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게 뭐 공식도 아니고요. F3을 6이라고 보내고 그 다음에 F 몇을 5를 4라고 보낸 다음에 5를 4라고 보낸 다음에 F 인버스 6은요. 이제 3으로 정해진 거죠? 이거 안 되는데? 왜 안 되지? 이거 5가 돼야 되는데? 모르겠네? 자, 6, 4 다시 한번 해보자. 여기 6이고 여기 4라고 하는 거야. 자, 얘가 3이 4로 가요. 3이 4. 3이 4로 가고 그 다음에 5가 6으로 갑니다. 5가 6으로 가고 그래서 얘가 5인 건 괜찮고 얘가 5로 마감을 7로 마감을 해야 되니까 F6을 몇으로 보낼까? 4로 못 가는데? 이거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 쌤 3이 3으로 가고 5가 7로 가는데. 아, 그래요? 저도 틀렸겠네요, 이거 풀다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려워요. 어려워서 내가 한 번은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틀려요. 그럼 어쩔 수 없어.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이런 문제인 걸 인정을 해야지. 자, 이렇게 갔어. 그러면은 F 인버스 6이 지금 7이랑 3이랑 이렇게 선택이 된 거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4랑 6 조합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럼 얘가 4고 얘가 6인가? 뭐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자, F 인버스 6이 4가 되려면 6이 4가 6으로 가야 되죠? 4가 6으로 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돌려서 얘네가 6이 나오려면 4로 가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나머지 원소는 7이 5로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 문제는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래도요.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가해 조건을 열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에서 선택해야지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 유형인데 이런 것들도 도전을 해봐야 얘보다 조금 쉬운 문제도 풀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방에 가서 맞으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나는 여러 가지 해보다가 헷갈려서 손절했다 하시면 조금 더 여기까지 썼으면 고민을 해서 다음번에 맞출 수 있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4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14번 쓸게요. 자, 14번 같은 문제는 연립부등식 문제인데 제가 초승달 문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초승달. 자, 우리 양쪽에다 전부 다 뭘 붙여? 붙여. 자, 양쪽에다가 전부 다 붙인 다음에 형태의 유사성을 발견을 하는 거야. 자, 형태의 유사성을 발견을 했더니 왼쪽에 있는 함수랑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둘 다 100% 확실하지 않지만 몇 차 함수처럼 보여? 둘 다 몇 차 함수처럼 보여요? 안 보여? 얘네 둘 다 몇 차 함수처럼 보여? 차. 자, 근데 꼭지점이 둘 다 몇 콤마 몇이야? 1,2죠? 자, 1,2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가운데 있는 유리함수 그릴 수 있잖아요. 자, 유리함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한번 그려보면 x정근선이 몇에 있죠? 1에 있고요. 자, y정근선이 몇에 있습니까? 2에 있습니다. 자, y정근선이 2에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남아있는 숫자는 x-1분의 플러스 2하고 1 집어넣으면 5가 되겠지?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범위를 줬잖아. 범위 혹시 봤니? 자, 범위가 몇부터 몇까지만 보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 2부터 몇까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야지. 2, 몇이지? 6, 몇이지? 보신 다음에 요 사이만 보라고 했으니까 여기만 살려야지 하고 나머지 뭐 하라고? 지우라고. 그러니까 초승달 모양이 나오는 거겠죠? 자, 이렇게 초승달 모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이렇게 부등식 사이에 y를 붙여서 해결하실 때는 이 함수가 얘보다 위쪽에 존재하는 마지노선을 찾으시면 돼요. 자, 1,2에, 자, 여기 1,2 어디 있어요? 1,2 여기 있겠죠? 여기가 1,2잖아요. 1,2의 꼭지점을 가질 수밖에 없게 생겨먹은 이미 이차 함수인데 위쪽에 있으래. 위쪽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겨내는 거겠죠? 이렇게. 자, 물론 이것보다 더 얍실하게 위라는 건 이렇게 위에 있다는 거. 핑크색보다 위에 있다는 거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날 때가 자, b의 최소값이죠. 물론 더 좁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좁아도 돼요. 좁아도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어쨌든 우리 답이 중요하잖아. 2, 몇이기를 집어넣어서 그때의 b값을 취하시면 돼요. 자, 그럼 2, 몇이냐? 유리함수한테 대입하면 되죠. 자, 2, 몇이다? 2,7인가요? 자, 2,7이고 6, 몇이다? 5분의 10, 6,3이 되겠네. 그래서 2,7을 대입해서 b값을 구하시면 되고요.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하면 그냥 b값 중에 제일 작은 게 여기 지날 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거까지 설명하면 또 개인적으로 질문 다시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지날 때가 a 값의 최대입니다. 물론 a는 더 이래도 돼요. 왜? 얘도 어차피 1,2 지나는 2차 함수니까, 그치? 요점 지난다라고 생각해서 6,3 대입해서 A값 취하시면 되고, 결국에 어차피 이변 없이 그게 답으로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이거 올해도 나와요. 근데 어떤 형태로 더 변형을 해서 나올지 모르겠어. 이 초승달 문제는 항상 나와. 항상 한 개씩. 근데 조금 쉽게 해서 10번대 이하로 나올 수도 있고, 양쪽이 이제 직선이면 좀 쉬우니까 10번대 이하로 나올 수도 있고, 2차 함수인데 약간 뭐 이제 식을 조금 더 풀어가지고 어려워 보이게 만들어서 이 정도 번호대에 배치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런 문제는 안 내기가 좀 어렵다. 유리함수 중에서 안 내기 어려운 유형에 해당한다 봐주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은 뭐 저렇게 조를 저렇게 짰지? 자, 여러분 일단 몇 팀으로 조를 짜면 돼? 몇 팀으로 짜면 돼? 3팀, 4팀으로 짜면 되죠? 자, 3팀, 4팀으로 짜고, 3팀, 4팀으로 짜고 먼저 짜볼게요. 자, 전체 8명의 사람의 8명의 조를 3팀과 4팀으로 나누는 건 7명이구나. 자, 7시 3 곱하기 몇이면? 44죠? 끝난 거예요. 됐죠? 끝난 거고, 자, 두 번째.
이런 거 풀 때 좀 혼자서 열심히 풀고 질문도 뭐 했었나요? 세 명을 하나, 둘로 쪼개는 겁니다. 3C1 곱하기 2C2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은 자, 요렇게 하고서 얘네를 나눠주면 몇 팀으로 쪼개는 거야? 4팀, 2팀.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자, 2팀, 2팀으로 쪼개는 건데 4명 중에 2를 고르고 2명 중에 2를 고르는 건데 여기는 인원수가 똑같은 묶음이 2개니까 이펙토리얼로 한번 나누시면 되고요. 지금 아까 수능을 구경했더니 여기를 또 나누더라고. 마지막 가로가는 나누지 않아요. 둘은 그냥 싸우는 거야. 아시겠죠? 얘보다 답이가 크게 나오신 분들은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잘 해보시길 바라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16번은 여러분 왜 틀렸는지 알아요? 다들 답을 5번이라고 했나? 개수가 훨씬 많게 나와서 보통 5번으로 찍고서 이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자, 그럼 16번에 여러분들이 뭘 덜 찾았는지 일단 얘기해 줄게. 자, 전체 꼭지점 개수 몇 개야? 20개죠? 자, 23에서 뺄 거지. 자, 23에서 빼실 때 아마도 요걸 덜 빼더라고요. 자, 제가 기울기를 잘 봐라. 기울기 진짜 니네가 다 찾았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여러분 마플 시너지보다 한 수가 더 많아서 아마 이걸 안 찾지 않았을까? 이거 찾았나? 자, 요렇게는 삼각형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요렇게도 삼각형 안 돼요. 자, 요렇게도 삼각형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찾았니? 이거는, 이런 건 다, 잠깐만, 미안해. 자, 그, 기울기, 뭐, 1짜리, 4분의 3짜리, 이런 거 다 찾았나요? 찾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파란색 몇 개 빼야 돼? 4개 빼야 돼. 자,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4개 빼시면 되죠. 이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일단 다 빼볼게. 자, 세로선 하나, 둘, 셋, 넷. 자, 4C3을 빼야 되는데 몇 번 빼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빼시고요. 자, 5번 여기 빼는 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선. 자, 가로선은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3개 고르는 건 또 빼셔야지. 5C3을 빼는데요. 자, 이 줄이 몇 줄 있어요? 4줄 있습니다. 자, 4줄 또 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또 빼야 되죠?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파란색 빼야 되죠? 파란색 말고 뭐 있나요? 파란색 말고 있죠. 자, 지금 제가 파란색은 기울기가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뺀 건데요. 얘네들은 그냥 요거 자체가 하나 3C3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4개 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기울기도 존재하는 거죠. 자, 기울기가 플러스 1인 것들도 있잖아요. 플러스 1인 거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고 물론 기울기 반대로 마이너스 1인 것들도 있으니까 자, 3C1 그러니까 다 해야 돼. 3C3 그 다음에 4C3 3C3 자, 3C3, 4C3, 3C3, 4C3 이렇게 하신 다음에 기울기 반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 마이너스 1인 거 요거에다가 또 2배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자, 2배에서 빼주시면 되고 더 뭐 뺄 게 있나 없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더 뺄 게 있나? 기울기가 뭐 다른 거 있나? 플러스 1, 3, 플러스 3, 3, 3 2분의 3, 4분의 3 안 되네요. 4분의 3 안 되고 이렇게 확인하라는 거야. 2분의 1인 것들 뺐어. 이거 2분의 1인 것들이잖아. 기울기 뿔만. 이거 2분의 1인 것들이고, 자, 얘는 기울기가 0인 것들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쓴 거는 사실 세로선이니까 기울기는 무한대라고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무한대인 것들이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것들 뺀 겁니다. 다른 기울기 혹시 꼭지점 연결해서 나오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모르겠죠? 모르겠죠? 그거 찾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 더 없는 거, 저도 없는 걸로 보이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7번 봅니다. 자, 17번은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얘는 1대1 대응 아니에요. 자, 1대1 아님 쓰자. 자, 1대1 아님. 1대1 아니에요. 1대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눈치껏 찾아봐도 없지 않아요? 그죠? 자, 눈치껏 찾아봐도 없고 1대1 아닌지 1대1인지 구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거기다가 쓰세요. 1대1인지 확인하는 습관. 자,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얘는 앞에 있는 그 문제보다 훨씬 나아요. 자, 앞에 있었던 그 함수 문제보다 훨씬 나은데,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이미 2가 몇으로 가 있죠?
2가 3으로 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 자신은 나 자신한테 대응이 안 된대. 그럼 나머지 애들 한번 보내보자. 얘는 1로 가면 돼야 돼. 저 나에 뭐라고 써있어? fx는 x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잖아. 1이 들어가서 1이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1 안 되지? 몇 개? 4개? 4가지? 자, 그 다음에 자 3 보낼게요. 2는 이미 갔으니까 자 3 빼고 몇 가지? 4가지. 자 4도 3 빼고 몇 가지? 아니 그러니까 4 빼고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4만 몇 번 곱하면 돼 줄차? 4번 곱하면 돼요. 그래서 5번입니다. 5번. 아시겠죠? 이렇게 푸신 분들 잘하셨어요. 잘했어. 뒤에 있는 번호에 쫄지 않고 잘 풀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은 3개의 보트에 이제 인원을 나눠야 되는데 일단 인원을 좀 구성을 하면 2명 몇 명 몇 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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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죠?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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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고 3명 2명 1명 이렇게 가능한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푸시면 돼요. 4명은 안 되죠? 몇 인승 보트니까 3인승 보트니까 저도 처음에 풀 때 3인승을 제대로 안 읽고 그냥 막 풀었는데 자 일단 지금 이런 인원으로 조를 짜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는 항상 내 일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둘씩 조를 짜줘야 돼. 그러면은 6명 중에 2, 4명 중에 2, 2명 중에 2 이렇게 짜면 되지. 근데 인원수가 같은 묶음이 몇 묶음이나 있어. 그럼 몇 팩토리얼로 일단 나눠줘야 돼.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짜려면요. 자, 6명 중에 몇 명 뽑고 3명 뽑고 나머지 3명 중에 몇 명 뽑고 2명 뽑고 나머지 1명 중에 1명 뽑으시면 되는데 얘는 인원수가 겹치는 묶음이 하나도 없으니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조를 짠 다음에 여러분 이 조를 보트 3개에다가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A 보트는 엄청 럭셔리 보트고 B 보트는 통통 빼면 당연히 이거 사람들끼리 싸움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곱하기 몇 팩토리얼? 300에도 300해서 더하시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짜거나를 더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300 한 번에 곱하셔도 됩니다.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말씀하세요. 뭐야? 자, 넘어가. 그 다음에 서술형 1번은 푸실 분들은 푸시고 개인 질문 일단 받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사 문제를 많이 묶어놨는데 요거는 개인 질문 받고요. 일단 서술형 2번까지만 안 푼 사람들 보지 말라는 소리야. 자, 서술형 2번까지만 한번 보면 여러분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별표 치시고요. 자, 초과 미만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요. 조합으로 푸시면 돼요. 조합. 원래 우리는 이제 순열로 풀고 있으니까 뭐 그걸 구분해서 풀지는 않았지만 지금 뭐 4개 중에 하나 고른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풀고 있기는 했지만 자,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쉬운 문제인지 한번 들어봐. 자, x는 원소가 몇 개 있어? 자, x 원소 몇 개 있어요? 설마 쓰지도 않은 건가? 저 같으면 서술형 2번은 풀었겠어요. 서술형 1번은 뭐 못 푼다 치고 몇 개 있어?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를 왜 쓴 거야? 자, 11, 13 이렇게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y. 자, y의 원소는 몇 개죠? 자, 1부터 몇 가지? 10까지 이렇게 있는 건데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 가를 읽어보는 거야. 일단 초과 미만이 적용이 되는 함수래. 초과 미만이 적용이 되는 함수고 첫 번째로는 조건이요. F5는 몇으로 그냥 가래요? 5로 가래요. 여기 6도 있고 그 다음에 3, 4도 있겠죠? F5는 5로 갔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랑 3은 얘보다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작은 쪽으로 가야 돼. 근데 같이 갈 순 없지. 그러니까 4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 보내야 돼? 2개를 선택해서 보내면 되지. 선택만 하면 자동 배정이지. 왜? 이렇게 선택하면 얘네는 무조건 이 순서라고. 그죠? 자, 4C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뒤쪽은요. 이 사람이 이제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F7이요. 7보다 어떻대요? 크거나 같대요. 크거나 같대. 다시 말해서 7이랑 11이랑 13이요. 얘가 이제 7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봐. 얘네 셋이 다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 중에 몇 개를 고르면 돼?
이 끝이에요. 3개 고르면 자동 배정이라는 거야. 알겠지? 돼? 여러분 요거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예를 들어서 7이 여기 갔어. 나머지 둘이 여기 가야 돼. 32 이렇게 풀어도 돼. 하지만 그냥 한번 생각을 해서 어차피 이 셋이 여기로 간다는 소리네? 라고 생각해서 4C3이라고 하셔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됩니까? 자, 그래서 나머지 요거 문제들 지금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오답 노트 쓰시고요. 오답 노트 하루 종일 쓰지 마세요. 내가 뭘 틀렸는지 풀이 빠르게 쓰시고 앞에서부터 쭉 쓰시고 못 푼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마무리하시면